안녕하세요. 난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스타트업 디에이블 대표 소지영입니다. 오늘도 이제 명지전문대학교 전보영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좋은 소식은 그래도 저출생이라는 이슈가 나라에서 많은 지원 끝에 약간의 뭐 출생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우주소녀의 이루리 듣고 오실게요. 네, 오늘도 저 옆에는 전보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보영 교수님은 명지전문대학교 보건의료 정보과 교수님이시자 저출생 대응기술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수님 저희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요즘 독감 유행인데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괜찮은데 저희 남편이 다행입니다. 엄청 골골대면서 지금 한창 독감에 시달리고 네, 있습니다. 올해 독감이 네. 아주 독하다고 하니까, 네. 진짜 독하다고 네. 하니까, 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은 괜찮으세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다행히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새해 건강하다는 소식을 같이 네. 전해드리면서 네. 요새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아서 네.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이제 어떤 연구들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또 어떤 연구들을 좀 마무리하셨는지 좀 근황을 좀 묻고 싶어요. 네. 네. 작년에는 저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난임 시술이나 혹은 난임을 받는 여성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네. 그런 이제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기회가 된다면은 시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들, 와,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와, 너무 어려운 연구를 하시는 것 아, 같은데 네. 시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는 걸까요? 네,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죠. 예컨대 제일 좋은 결과는 임신의 성공이겠죠. 네. 그래서 임신의 성공 같은 것들을 좋은 이제 아웃컴 지표로 정해서 저희가 분석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올해 네.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이제 뭐 난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앱을 네. 좀 더 고도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난임자분들이 사실 이제 뭐 상당수 이제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 앱 자체를 이제 임산부들이 쓸 수 있는 기능들도 확대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즘은 좀 유행일 수도 있는데요. 네. 생성형 AI 같은 기술들을 맞아요. 활용한 네. 혹은 또 네. 이쪽 분야에서는 뭐 SLLM이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 모델들을 활용한 네. 좀 뭔가 헬스케어에 좀 이제 도전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시작도 했고 또 네. 일부는 이제 난임 영역이나 임신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오, 학생들한테 네. 시나리오를 주고 네, 그 네. 시나리오에 맞는 네. 질병을 찾아봐라.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걸 시키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이 그 증상을 가지고 네, 네, 질병을 네. 찾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서대문구에 계시거나 네. 아니 지역 그냥 주민들 중에 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네. 한번 그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네. 혹은 나의 증상 이런 네.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질병을 좀 확인해보는 그렇죠. 그런 네. 프로그램도 하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병원에 가기 그쵸. 전에 네. 사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조적인 네.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참 생성형 AI도 그렇고 AI라는 발전들이 어떤 직업군의 영역에서 먼저 활용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하면서 보면 뭐 선생님이 대체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뭐 의학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고난이도의 그런 고민들을 하는 영역에서도 상당수 많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침투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쵸. 활용되고 네. 있다는 네. 거를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간호사라는 면허를 갖고 가끔은 이제 저한테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생성형 AI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 답변을 하게 되면 네. 좀 자신감도 조금 뿜뿜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
생각보다 생성형 AI의 활용도는 전문가들에게도 되게 좀 그쵸.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이나 연구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그래도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있잖아요.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를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 난임과 그리고 출산을 지원하는 정보 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특히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입력 검사라고 해서 이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오, 네. 혹은 냉동 난자 관련된 지원이나 혹은 난임 시술을 받는 단계에서 시술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님 혹시 이 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워낙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제 뭐 가입력을 뭐 측정하는 걸 지원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사전에 임신을 도와주는 그런 임신 사전 건강 제도 네.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찾아보실 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임신 전에 가입력을 관리하기 위한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20에서 49세까지 남여 검사를 희망하는 네. 사람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여기 특징적인 거는 결혼이나 혹은 현재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원한다면은 이 네.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생 이런 친구들도 네. 원하면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만 20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특히 혹시라도 네. 내국인 배우자가 있으신 외국인도 오.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최근에 취업을 위해서 혹은 유학을 위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이제 분들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회사가 또 글로벌적으로 좀 네. 와이프 혹은 네. 이제 남편이 되신 네. 분 혹은 네. 계신 분들이 외국인인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원체 많아서. 네. 네. 그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좀 네. 이용을 해보도록 안내를 드리고 네. 한국의 이런 좋은 정책들을 좀 네. 알려보면서 네. 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은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20대 때 한 번, 30에서 34세 때 한 번, 네. 그 다음에 35세에서 49세 때 한 번, 이렇게 각각을 1주기, 2주기, 3주기라고 해서, 네네. 우리가 20에서 49세 평생의 이 생애 주기에서 네. 3번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네. 이제 검사 항목을 보면은 AMH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죠? AMH, 난소 기능 그쵸. 검사랑 네. 그 다음에 여성에서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네. 그 검사에 대한 지원 그 비용을 최대 13만 원까지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어떤 거 받을지 혹시 상상해 네. 보셨을까요? 실제로 사전 건강 검사다 보니까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생식기에 그런 지표를 측정한 AMH라면 남성분들은 정액 검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정액 속에 있는 정자의 수라든지 정자의 질을 검사하는 정자 정밀 형태 검사라고 해서 이 정자의 형태를 보고 혹은 정자의 밀도나 운동성 같은 것들을 네. 이제 검사하는 건데요. 요것 같은 경우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님 네.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혹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사전에 이 검사를 하겠다라는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리 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찾아서 병원을 방문해서 진짜 검사를 받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보건소나 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확인한 후에 네. 방문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헛걸음을 네. 하시지 않도록 하기 그쵸. 위한 네. 그런 이제 사전 준비 사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이제 시퀀셜하게 20대, 30대, 40대의 흐름을 보면서 나의 뭐 이제 난자의 양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자의 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검사다 보니까 이제 나의 그 연령대에 맞는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조금 체크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혹시 다음 또 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사업은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그런 보조생식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근데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네. 여러분들께서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가 난자냉동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얼려진 냉동 난자를 가지고 이제 보조 생식술에 활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려놓은 난자를 활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조생식술을 이제 수행할 때 네. 받는 그런 정책이라고 시술 금액을 지원받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원 대상은 당연히 냉동 난자를 활용해서 보조생식술로 임신이나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이고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난임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적은 최소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라면은 외국인이 한 분 계실 경우에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난자를 미리 냉동을 해놨다라는 케이스가 부부에게는 100%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그때 배아를 동결하거나 혹은 신선 배아를 이식하거나 하는 선택지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해 놓거나 아니면 뭐 상황상 뭐 질병이나 이런 이유로 이미 냉동된 난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냉동된 그런 난자를 해동하거나 그쵸? 네, 혹은 그쵸. 저희가 이제 체외 수정하는 신선 배아에 대한 시술비라거나 혹은 시술 후에 단계별로 또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비라거나 혹은 주사제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제 네, 임신이 네. 잘 유지되기 네. 위한 주사비라든지 혹은 이제 그 배아 이식에 드는 시술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냉동 난자를 해동하는 시술비와 그 다음에 해동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체외 시술을 뭔가 하는 것은 난임 시술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또 중복 혜택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동에는 이 사업을 이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신 이후, 그러니까 임신을 시도하는 그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또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냉동 난자를 사용한 말씀하신 네네. 대로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의 시술 횟수도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과 바로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네. 가능하고요. 한 회당 100만 원까지 네. 지원이 가능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냉동 난자를 사용하셨을 때의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뭐 질병 등의 사유로 난자를 얼려놨던 케이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이 계속 생기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만큼 나라가 이제 출생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업 시작하면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사업을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대상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난임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임 시술을 해야 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혼인 상태 혹은 사실혼 관계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한 분 계실 때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범위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실은 저도 이걸 한 번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체외 수정이나 그리고 인공 수정 시술비 중에서 전에 이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 혹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 예컨대 배아 동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원해체양 약제비 같은 부분,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출산 한 번당 25번까지 25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시술 1회당 상한액이 3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차이가 있겠죠. 체외수정이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경감되는, 체감하는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시술 받을 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맥시멈 상한액까지 받으면은 거의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체감할 때 줄어드는, 지원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2025년 변경사항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존에 작년에도 사실 이 횟수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어떤 경우에는 횟수 지원을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냥 이제 전체 시술 출산당 25회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횟수 제한이 뭐 소수로 있었던 부분들도 이제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시술이 중단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안 됐을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공남포 같은 사유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령대 제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연령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유산방지제나 뭐 착상 보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좀 비급여였던 부분들이 급여 부분으로 확대된 부분들도 눈에 좀 띄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말씀하실 때도 이제 동결 배아 보관비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그냥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경감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유산방지제도 예전에 본인 부담만 하려면 되게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지원 급여 항목으로 확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된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통지서 발급의 시점 이전에 혹시 시술을 받았더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 공휴일
다음 날 혹은 연휴 마지막 날에 네. 다음 날까지 이제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짜 같은 것들도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랑 통화하시면서 하면은 다 고려해서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진짜 어려워하실 네. 필요 없고, 심지어 그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런 거 더 좋은 혜택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네, 분인데요. 그래서 네. 저도 작년에 작년이죠 벌써 이제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뭘 신청했더니 이거 말고 이걸로 신청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 보건소에서 네.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네, 제가 네. 오히려 못 챙긴 네. 것까지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보건소 직접 가서 막 신청하고 네. 막 이제 대면으로 상담해야 네. 되니까 괜히 막 죄 지은 것 같고 네, 막 이제 이랬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근데 네. 100%다 온라인에 네. 또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네. 우리 지역에 특별한 혜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신청하라고 네. 얘기까지 해주시는 굉장히 센스 있는 네. 네, 되게 편안하게 네. 말투도 네. 되게 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임산부들이 죄송해요. 임산부들 여기서 이거 삭제할게요. 네, 그 다음 바로 할게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사업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맞아요. 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네. 고위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위험 임산부들, 특히나 고위험 임산부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조기 진통을 겪고 있거나 혹은 분만 관련된 출혈을 겪었거나 임신 도중에 임신 중독증을 겪었거나 혹은 태반 조기 박리나 전치태반 혹은 당뇨병 혹은 신장의 질환이나 신부전이나 혹은 자궁의 부속기 질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보건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19개의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19개의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한 임신 치료비에 대해서 특히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본인 부담금 혹은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소득에 기준이 있었죠. 네. 차등이 있었는데 2024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의료비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좋네요.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실제로 되게 어려운 질환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 흔한 질환이 난임 시술하면 좀 많이 생기는 쌍둥이 임신, 다태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많은 뭐 임신성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위험 임신에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조금 이제 연령이 있는 임산부들께서는 네. 좀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은 대다수의 네. 나이가 35세 이상 이제 좀 이렇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겪는 되게 포괄적인 임신성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만 입원에서도 이렇게 환자 특실 같은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외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네. 좋겠고, 분만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기 키우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신청 기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꼭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서 이제 소급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의료비 지원 네.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통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난임 진단자들도 뭐 6명 중에 뭐 1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이 고위험 임신도 지금 임신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임산부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이제 당연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오늘 정책 소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건소 네. 정책 소개는 그쵸. 여기까지서. 네, 보건소 정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보건소 정책 소개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신에 대한 열망을 이제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보건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1차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자체별로 많은 지역에 어디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난임 지원이나 혹은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아주 쉽게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충분히 이용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2025년 임신 계획을 세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쇼퍼 듣겠습니다.